이수환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그 화재가 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들이 나올 것 같은 모양새이죠. 뭐 정부에서 이게 뭐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이 정도면 이슈가 될 만하죠. 뭐 아파트 한 채를 뭐 다 셧다운 그렇죠.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꽂혀서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내연차가 불이 얼마나 났고 뭐 전기차 이 통계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의미가 났기 없어요.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없습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식당 가면 원산지 표기 하죠. 그 의무잖아요. 네. 뭐 배추 중국산, 네. 뭐 김치 뭐 어디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배터리는 누가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 그거를, 번, 네. 그거를 어디다가 적어놔요? 차에다가? 그러니까 차 뭐 사양에 적는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내연차도 마찬가지인데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등 차 뒤에 그 딱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별로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비가 매우 중요했던 시절에 네. 그는 물론 지금 연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비 가지고 차 구입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논리면은 그랜저 전기차 타셔서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기름차 타는 사람도 연비 얼마나 중요한데 왜? 뭐 이제 그런 연비가 좋다고 차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랍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비도 좋다. 뭐 이런 예, 식의. 이제 그 에너지 소비율 표기효율 등급에 아마 표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 화재에 쓰는 그 등급에 네. 소화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 등급 A, B, C, D 뭐 이렇게 나가는데, 네. 이제 전기 화재에 쓰는 소화기를 의무 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차에? 아니요. 전기차 충전소 옆에 별도로 소화기를 두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장 빨리 써볼 수 있는 뭐 규제는 그런 정도의 규제 아닐까요? 지하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는 하기는 쉽지 않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미 네. 대법원에서 네.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자동차 찾아보셨군요. 네, 찾아봤습니다. 전기차를 역시 타시니까 나에게 바로 뭔가 해가 뭐 올까봐 꼭 지금.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자동차라는 거는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공동주택의 특정 소유의 개인의 소유물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이 있군요.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뭐 펜스를 좀 친다거나 뭐 열이 좀 났을 때 뭐 이렇게 차단막이 팍 내려오게 뭐 좀 구조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결국 돈의 문제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 화재용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는 방법이 소방법에 의거해서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걸로 꺼집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죠. 아니 그게 그 소화기가 요만한 게 네. 뭐 덩치가 좀 꽤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수레처럼 생긴 소화기도 있어요. 네. 그런 소화기를 중형 소화기를 아마 배치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배치하면 좀 멀찍이 배치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불 나기 시작하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열 감지 카메라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배치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아니고 CCTV 중에 그 열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센서들을 장착한 CCTV를 두어서 좀 감시하는 방법 등의 것도 뭐 검토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 아예 그냥 차를 만들 때 전기차 배터리 팩에 네. 뭐 좀 다른 네. 뭐 좀 이런 그 뭐랄까요 뭐 시설물 뭐 구조물 네. 뭐 불이 나면 좀 막아준다든지 예를 들어 뭐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열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나노팀 같은 그게 이제 이게 전기차 화재가 좀 골치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이제 차량 바닥에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위에서 물을 뿌려도 배터리까지 침투가 안 돼요. 침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긴 좀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뭐 나노팀이 어제 오늘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8월 8일인데 오늘도 15% 넘게 지금 오른 상태이고 어제도 거의 10% 이상 네. 크게 올랐어요. 아마 그 그렇죠. 영향이 좀 있지 그 않나. 영향이 있겠죠. 예. 영향이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이것도 지금 그 BMW 사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시면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통계적으로 전기차가 불이 덜 나니까 안전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이것도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건데 그 방금 열폭지 지연 소지나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완성차 업체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폭주 지연 소재나 열 차단 패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얘기하시기로 한 네. 그 노스볼트와 BMW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6월에요. 네. 그 외신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로이터랑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뭐 요는 네. 이게 대부분 독일발 뉴스였기 때문에 사실이었고 사실의 가능성이 높죠. 아니 뭐 현지에서 그렇죠? 현지에서 네. 특히 BMW가 찔러준 것 같아요. 쓰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영문 외신 기사를 뜯어보면 노스볼트의 해당 건에 대해서 해당 건이라고 하면 노스볼트가 BMW의 배터리를 2조 원어치의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내용을 6월에 나왔습니까? 네, 그런 나왔는데 뉴스가? 네. 이게 이제 외신에서 노스볼트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답변이 없습니다. 답할 수 없다. 네, 뭐 답변이 답할 수 없다도 아니고 네, 그냥 답이 없어요. 아무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아무 않았다. 답이 없는데 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대한 뒷배경 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 내용은 노스볼트가 BMW에 2조 원어치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 그거 파기되었다. 파기되어 취소됐다. 그 팩트입니까 그러면? 팩트입니다. 확인해보니까 팩트라는 얘기죠. 팩트인데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안 돼서 노스볼트가 전 세계에 있는 그 공급망에 그러니까 뭐 소재, 장비, 협력사에? 부품, 협력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이메일인즉슨 이메일 내용은 네.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지만 요는 안심하십시오. 우리와 BMW의 관계는 돈독합니다. 남아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묘한데요. 내용 네, 자체가. 사실상 BMW에 공급하는 물량 일부가 취소된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에요. 그 행간의 의미를 봤을 때는. 그 메일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봤고요. 받으셨죠? 예. 네. 그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애둘러서 외신의 내용을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야 그러면 우리 2조 원 넘는 배터리가 취소됐으면 우리 소재는 우리 장비는 어떻게 되는 거임?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라. BMW 관계는 이게 뭐 분야 가리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어서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건 제가 약간 기시감이 드는 거는 애플 때문에 네. 예, 애플하고 뭔가 뭐 빠그라지고 뭐 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뭐 글로벌 기업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종종 왕왕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뭐 물량 다 끊겨 있고.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또 은근슬쩍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줄타기를 굉장히 애플이 잘해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 그럼 BMW는 그 노스볼트한테 받기로 한 그 물량을 어디다 딴 데다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가 가져갔습니까? 삼성 SDI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조 원치 다 가져갔는지 뭐 얼마치 그거는 가져갔- 알 수 없지만 네. 분명한 건 삼성 SDI가 지금 현재 투자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좀 뭐라 그럴까? 지금 특히 헝가리 쪽 원래 BMW가 삼성 SDI 고객사 아닙니까? 네. 그 BMW 향 배터리를 주로 만들던 헝가리 공장에 신규 투자 계획들이 새로 나왔어요. 그 투자 일정으로 보면 4분기 때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4분기요. 네, 올해 4분기요. 그 기존에 공급하는 거 외에 네. 그 노스볼트 그 받아온 물량까지 다 소화해야 되는 그 시설 투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장은 2-2 공장, 그러니까 이 공장의 두 번째 확장 익스텐션 공장인데 여기가 13, 14 라인 두 개 라인이 지금 셋업 중에 있어요. 네. 공장을 이제 짓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추가로 나온 거는 15, 16 라인 두 개 라인을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두 개 라인 정도면 대략 그 정도 물량이 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그렇군요. 그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BMW에 배터리 공급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삼성 부회장님들 뭐 BMW 타고 다니시고 뭐 전기차. 문제는 BMW 차가 참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게 문제인데 여기 이 건에 관련해서는
BMW 전기차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내연기관 차를 포함해서 BMW 전체 판매가 부진하다. 혹은 BMW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가 굉장히 많이 그 좀 희석된 거 아니냐. 차 좋던데. 왜 대표적으로 그렇게. 아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우디도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지만 디젤 게이트 이후에 특히 아우디는 프리미엄 국내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았지만 디젤 게이트 이후에는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고 폭스바겐도 인식적으로는. 예, 인식적으로. 근데 차는 참 좋다고 그러던데. 지금 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할인을 많이 해서 뭐 할인 많이 하죠. 차는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가성비를 원한다면 이걸 사셔라.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결국 자동차라는 것도 하나의 완제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판매량은 급격히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판매량은 별로 안 올라가는 걸 보면. 아 연말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요. 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연차 대비 전기차, 친환경차를 몇 대 팔아야 된다는 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규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르노 자동차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네. 뭐 GM은 전기차를 생산하죠. 못했을 때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도입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르노가 생산하려는 전기차는 저기로 갔죠. 폴스타. 그러니까 네. 볼보의 볼보의 약간 뭐 부가적인 브랜드죠. 폴스타의 전기차를 생산해 주게 되면서 전기차 생산 물량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네.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생산 비율이라는 걸 만약에 생산을 못 한다. 뭐 하이브리드든 친환경차든 뭐 전기차든 생산 못 한다. 돈 내야 됩니까? 막대한 벌금을 냅니다. 그렇군요. 다시 BMW 네, 다시 얘기로 BMW 얘기를 하시죠. 뭐 지금 뭐 차가 네. 잘 안 팔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연말 가봐야 된다. 근데 지금 노스볼트는 계약 해지를 당한 걸까요?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못하겠다 한 걸까요? 저는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봐요. 그게 배터리의 어떤 성능적인 측면 네. 뭐 이런 게 잘 못 맞춰서 그런 걸까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노스볼트는 비교적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네.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긴 예. 한데 예. 참 배터리 만들기 힘들어요. 양산이 네. 그 양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양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를 보면 참 글쎄요. 누구는 뭐 시양산, 뭐 준양산, 네. 가동, 네. 뭐 양산, 본격 양산, 대량 양산 온 것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양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숫자로 따져보면 전체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캐파의 불과 10에서 20% 수준까지는 가동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10에서 20% 수준밖에 가동 예. 못한다. 네.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그 지금 돌리고 있는 공장이 그 셀레프테오 스웨덴 네. 내 16기가짜리 공장이 있는데 10%라고 하면 2기가 정도 내외 정도의 캐파만 지금 제대로 가동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양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운영 미숙, 뭐 기술 미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노스볼트 경험이 경험 부족.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 부족입니다. 그냥 돈 들여갖고 장비 놓고 뭐 소재 넣는다고 다 찍혀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은 삼성이나 LG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 SK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성 SDI 입장에서는 굉장히 누워 있는데 그냥 떡이 하나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 계약 내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좀 네.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삼성은 1kW 시당 150달러 이하면 입찰 안 합니다. 안 팝니다. 지금 과거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네, 사업을 보수적으로. 이끌어 왔기 네. 때문에 뭐 수주 물량이나 뭐 투자액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다 뭐 저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네. 중국 업체 대비 한국의 LG나 뭐 네. SK 대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지금 와서 까보면 제일 안정적인 데가 삼성 SDI예요. 그거는 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시겠지만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시절에 삼성 SDI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2015년경이고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다.
혹은 뭐 최근에 와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 이상의 시장을 가져간다는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하거든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메탈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건 같은 화재의 위험성. 네. 그러니까 불안전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데 이제 너무 잠입빈 미래를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2015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가 수주도 하지 마라.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다 일일이 다 그룹에 그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삼성 SDI의 2010년 박상진 사장 시절에는 배터리 라인을 100개 짓는 게 목표였어요. 네.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100개를 짓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네. 그건 달성. 지금은 뭐 그 100개는 고사하고 뭐 한 뭐 절반도 못 채웠죠. 한 30개,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라인을 운용하고 있는 셈인데 본인들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해서 했던 투자라기보다는 내부 검열에 이제 걸린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제일 결과론적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밖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했고 그 보수적인 투자의 결과물을 지금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다른 데들은 뭐 계속 적자 내고 있고 그죠? 그렇죠. 돈 구하기 힘들어 갖고 지금 뭐 근데 그것도 참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그 보조금 그 적자 내고 있다는데 그 보조금 있잖아요. 미국에서 받는 AMPC라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 공장이 있을 때 받는 돈이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000억 넘게 받고요. 근데 SDI는 어차피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가동을 못 하니까 그 남아 있는 보조금도 못 받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가장 먼저 끊을 게 그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미국에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는데 보조금도 못 받고 다른 회사는 다 받았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미국 공장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실기네요. 미국 투자가 늦은 게 실패죠. 그래서 지금 노스볼트로부터 뺏어온 네. 넘어온 그 물량에 대한 매출 인식은 내년부터 되겠네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된다고 수주 잔고를 잡아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 표를 보니까 인식이 되려 그러면은 준공 시점을 보게 되면은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분기에도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4분기에 네. 4분기에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면 내년에? 연말 내년 말 정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일부 매출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하여튼 보수적으로 보면 내후년에 매출 그렇죠. 환입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는 거군요. 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